지우가 리그가 열리기 전까지 특훈을 하려고 했는데 빈느라는 마을에 단합여행이 있다길래 지우만 남고 다들 떠나네요. 혼자 남겨진 지우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오 박사가 연구하는 건데 야돈이 셀러에게 물려? 어떻게 야도란으로 진화하는 건지가 미스테리입니다. 포켓몬학의 권위자인 포만물 교수라면 풀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우는 집을 마임돌이에게 맡기고 빈으로 갑니다. 그 무렵 이슬이와 웅이가 바다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일행이 포만물 교수의 연구실로 들어왔습니다. 포만물 교수가 이슬이의 토계피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연구의 테마는 바로 야돈의 진화 과정입니다. 왜 포만물 교수가 직접 야외로 나와 낚시를 하나 해서 궁금했더니만 바로 야돈의 생태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도감에서 야돈의 분류가 얼간이 포켓몬으로 나오네요. 이슬이의 고라파덕도 맹하게 생긴 건 똑같습니다. 두 맹하게 생긴 포켓몬끼리 서로 잘 어울리네요. 야생 크랩의 집게 공격을 맞고도 반응이 영 없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나 했더니만 고라파덕이 괴로워하네요. 야돈이 낚은 건 잉어킹이었네요. 비주기도 자기 본부가 무너지고 난 뒤에 휴가를 나왔습니다. 비주기의 페르시온을 보니까 나옹은 부러워하네요. 보스의 별장 앞에서 로사와 로이가 조개를 잡아가면서 연명해가고 있습니다. 우연히 조개를 캐다가 로이가 셀러를 발견해서 또도가스에게 공격하라고 합니다. 원래 로이가 잡아야 할 것인데 그런데 로사가 가로채갔네요. 근처에 포만물 교수의 연구소가 있다니까 비주기가 로켓단 3인조에게 작전을 개시하라고 명령합니다.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셀러가 원래 쌍각류 조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셀러에게 꼬리를 물린 야돈이 야도란이 되면 셀러는 소라고둥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직도 불가사의라고 하네요. 로켓단이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연구소로 오는데 서투른 모양입니다. 로켓단이 포만물 교수에게 자기들의 도감을 만들어달라고 하며 자료를 보입니다. 그보다 포만물 교수가 나옹이 말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로켓단이 포켓몬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지만 포만물 교수의 포켓몬이라곤 야돈뿐입니다. 로켓단이 아까 잡았던 셀러를 꺼내 야돈을 진화시키려 하자 포만물 교수가 급히 도망갑니다. 야돈이 도망갈 기색을 보이지 않네요. 그러나 밖에 나오고 나니까 셀러가 뒤쫓아오자 꽁지 빠지게 도망갈 줄 압니다. 셀러는 물으라는 야돈의 꼬리는 안 물고 갑툭튀한 고라파덕의 꼬리를 물었습니다. 얼마나 맹한 고라파덕이라면 또도가스가 여유롭게 머리 위에서 통통거릴 정도입니다. 우연히 셀러가 고라파덕의 머리를 물고 나니까 드디어 숨겨진 힘이 나왔습니다. 고라파덕이 사슬 묶기로 로켓단이 못 움직이게 한 뒤 염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때 셀러가 야돈의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보란듯이 야도란으로 진화했고요. 로켓단이 야도란을 잡겠다며 달려들자 야도란이 메가톤 펀치로 로켓단을 후려갈깁니다. 야도란이 되면서 셀러가 모습이 변하는 건 미스테리하지만 확실한 건 야돈이 진화하면 이족보행으로 된다는 겁니다. 특훈을 위해 이번에는 어느 호수 인근의 캠프장에 왔습니다. 풀인이 졸졸 따라오네요. 특훈은 일단 제쳐두고 웅이가 먼저 카레라도 만들자고 하다가 우연히 카츠코가 나타나니까 대시했는데 이슬이의 귀 끌어당기기 기술이 처음으로 나왔네요. 지우가 몸을 풀 겸 해서 카츠코와 시합을 합니다. 그때 로켓단이 갑툭튀해서 그물을 써서 붙잡네요. 피카츄를 잡은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까 라이츄였습니다. 라이츄가 자신을 잡으려 했던 로켓단을 응징하니까 영화 스태프들이 왔네요. 알고 보니까 영화 감독이 주연 배우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로켓단이 자신들의 우월한 미모를 앞세워 너도나도 배우하려고 나섭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배우로 쓸만한 포켓몬을 뽑으려고 했던 거여서 로켓단이 좌절합니다. 포켓몬 로맨스 영화를 찍는데 푸크린이 주연입니다. 그 도중에 지우 일행은 프린이 온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댄스 오디션입니다. 피카츄, 라이츄, 아보크, 또도가스, 고라파덕, 식스테일, 나옹이 뽑혔습니다. 특히 나옹은 얼마나 기쁘다면 감독의 얼굴을 핥아대네요. 다음은 노래로 뽑을 시간입니다. 자기 테마곡도 있겠다 하면서 나옹이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런데 프린의 난입으로 엉망이 되네요. 노래를 듣고 잠든 희생양들의 얼굴에 낙서를 했는데 특히 푸크린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최종 심사는 푸크린과의 투샷으로 결정하는데 아까도 그랬지만 나옹이 또 차입니다. 푸크린이 아보크와 또도가스에게도 가차없이 연속뺨치기 공격을 가합니다. 아보크와 또도가스가 연속뺨치기 공격을 맞고 쫄아서 도망갑니다. 다른 포켓몬들도 푸크린의 오만방자함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떠났는데 고라파덕만 아무것도 모른 채 남아있습니다. 그런 고로 고라파덕이 최종 합격입니다. 고라파덕이 히나마츠리 에피소드에 이어서 또 승리의 주역이 되었네요. 영화의 계획은 대략 로미오와 줄리엣 패러디네요. 자기들이 탈락했다며 복수의 칼을 가는 로켓단입니다. 아보크와 또도가스는 푸크린에게 차여서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본격적인 촬영 타임에 돌입했습니다. 조명 담당은 코일입니다. 필름이 얼마 없으니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크랩이 촬영 시작을 알립니다. 피존이 바람을, 별가사리가 비를, 피카츄와 라이츄가 번개 효과를 냅니다. 그야말로 폭풍의 대결에 어울리는 효과입니다. 폭풍우를 배경으로 두 패로 포켓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피카츄가 밀려나서 푸크린의 몸에 부딪히자 푸크린이 화났습니다. 로켓단이 거기에 회방을 놓는데 서로 나서겠다고 이리치고 저리칩니다. 로켓단뿐만 아니라 영화 촬영진들도 한꺼번에 싸움에 뛰어듭니다. 나옹이 자이로드롭 비슷한 기계로 포켓몬들을 잡아 올렸네요.
그러나 호구 고라파덕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토게피도 그렇죠. 자신이 주연 배우로 뽑혔겠다 푸크린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고라파덕이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염력 공격으로 로켓단의 메카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고라파덕이 한꺼번에 로켓단을 멀리 날려버립니다. 좀 전에 힘을 다 써서 쓰러진 고라파덕에게 푸크린이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로켓단에 난입 등 해프닝이 있었으나 영화 촬영은 마무리됩니다. 지우가 포켓몬 리그에 간다는 걸 알아보고 영화 감독이 다음 영화 촬영에 열을 올립니다. 고라파덕과 푸크린은 영화를 다 찍고 난 뒤에 둘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지우가 특훈 중이었는데 포켓몬 영화의 감상 시사회가 열린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그것도 바로 저번 화에서 찍었던 영화로 말이죠. 이름하여 영화의 고장인 파리우드라는 곳에서 한다네요. 로켓단이 열심히 영화 홍보를 위해 작업 중이었네요. 파리우드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옹의 마음이 아파집니다. 로켓단의 나옹은 원래 버려져 있던 무명의 나옹이었습니다. 그 나옹에겐 부모도 친구도 없어서 외톨이였지요. 얼마나 배가 고팠다면 야구공들이 주먹밥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잡히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파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를 우연히 보고 있었는데 어느 암컷 나옹을 보니까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기나긴 터널을 지나서 희망을 품고 나옹은 파리우드라는 곳에 옵니다. 지우 일행의 시점으로 잠시 돌아와서 영화 시사회가 열린다는 파리우드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초라한 곳이었네요. 저번 화에서만 나올 줄 알았던 영화 감독의 재등장입니다. 다시 나옹의 시점으로 돌아와 나옹의 과거 회상은 계속됩니다. 식당에서 먹고 싶은 걸 취해오다가 혼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무리의 나옹들과 대장 페르시온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 무리에서 지내다 보니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옹은 어느 가게에서 마돈냐라는 암컷 나옹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반했다면 뛰어들다가 교통사고를 냈을 정도였습니다. 마돈냐의 주인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네요. 딱 봐도 한성질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마돈냐가 자신의 사랑을 원한다면 인간이 되겠어? 라는 말을 하고 떠나니까 나옹은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불태웁니다. 나옹은 우연히 발레 연습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족보행을 연습하기 시작했지요. 대신 사족보행 시절과는 달리 도망치는데 익숙치 못해 무리해서 뒤처졌습니다. 그리고 나옹은 발성 연습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본을 사서 인간의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하기에 이르렀고요. 로켓 그림이 나올 때 로사와 로이가 나와주네요. 그리고 나옹은 한시라도 같이 암컷 나옹과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걸 갈망합니다. 일본어, 영어, 한국어 등등. 나옹은 더 복잡한 인간의 말을 익혀나갑니다. 이족보행과 인간의 언어를 마스터한 나옹이 다시 암컷 나옹을 찾아갔으나 차였습니다. 그래서 나옹은 비뚤어졌죠. 로사와 로이가 영화 시작을 한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옹이 패거리들과 같이 지나다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패거리와 함께 나옹은 어느 외진 곳에 왔습니다. 그때의 마돈냐도 그 패거리 안에 끼어 있었는데 원래 주인이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들다며 버렸던 것입니다. 나옹이 마돈냐는 자기 거라면서 자신과 함께했던 나옹들과 맞서 싸웁니다. 나옹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로켓단이 등장해서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마침내 나옹이 일기토 끝에 대장 페르시온을 쓰러뜨리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승리하고 난 뒤에 함께 다닐 줄 알았던 마돈냐가 쓰러진 페르시온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돈냐가 페르시온과 함께 해와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인간의 말을 하는 나옹은 기분 나쁘다며 나옹을 찾던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지우 일행은 영화 시사회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감상했는데 포켓몬들만의 영화여서 자기들이 나온 장면이 다 잘렸네요. 그때 잊혀진 줄 알았던 로켓단도 영화 찍는데 나왔지요. 그러나 지우 일행 앞에서 나오자마자 몇 초 만에 퇴장하네요. 이리하여 자신의 슬픔을 되돌아보며 나옹은 밤하늘에 뜬 달을 바라봅니다.